빗길을 달리는 차량들. 고가 도로 옆 옹벽이 터진 것처럼 무너지더니 앞서가던 차량을 덮칩니다. 그리곤 옹벽 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연이어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오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장면입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18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서 운전자를 찾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를 받치던 흙과 콘크리트 지지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를 완전히 덮쳤고 바닥에는 사고 차량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36시간 전 안전신문고를 통해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고가 난 옹벽 위 도로에는 이미 지름 40cm가량의 땅꺼짐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집중호우 문제만이 아닌 관리 소홀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하고 공조해가지고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국토부는 원인 조사, 경기도는 비슷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무너진 고가도로 잔해 사이에서 소방대원들이 삽을 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고가도로를 지지하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80여 톤이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도로 아래를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완전히 매몰됐습니다. 당국은 이렇게 출입 통제선을 치고 한동안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3시간여 만에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2시 정각에 50대 남성 한 명을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구조해서 앞서 옹벽이 무너지기 3시간 전인 어제 오후 4시쯤엔 해당 고가도로에서 지름 1m 규모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 5시 30분부터 2개 차로가 통제됐지만 사고가 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발생한 도로 파임 현상과 옹벽 붕괴 사고와의 연관성은 앞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린 비가 지금 61mm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사고 원인은 바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습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국민 생명 안전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이제 관리 미흡, 이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이런 인재의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질책이나
주문들도 좀 있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수보 회의에서도 오산 사고와 관련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사고가 발생한 건지 좀 면밀한 전후 관계를 알아봐라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오늘도 일테면 그 사고가 발생한 상부도로에는 교통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에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느냐라고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그리고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완벽하게 경위 파악이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지자체장이 대답할 수 있는 도로 통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그러면 그때 당시 도로 통제는 어떤 식이었는지를 꼼꼼하게 제대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묻는 자리였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수나 오류가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 만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류나 관리 체계에 부실이 있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언은 그 오산시장이나 혹은 경찰을 향한 좀 질책 성격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폭우 혹은 폭서, 폭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준비와 관리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이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 엄격히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질수록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직은 오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전후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히 조사 내지는 수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위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위를 묻는 차원에서 아직 누군가 정확하게 잘못한 주체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질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거고요. 오늘 현재로 대단히 질책성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